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 찍는 영상이 100번째 영상입니다. 100개나 찍었습니다. 100일, 그죠? 100번째 만남. 10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번째 영상은 뭘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채널이 있게 한 그 로스팅 강의 영상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티오피아 볶는 법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볶기가 쉽죠. 생두를 원산지별 싱글 볶을 때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에티오피아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어로 좋은 쇠고기를 레어로 굽는 방식으로 살짝 구워내면 됩니다. 네, 살짝 구워내면 되는 게 에티오피아고 쉽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교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해도 되는 이유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언더가 별로 안 나죠. 네, 언더가 별로 안 나고 그냥 잘 볶여요. 그죠? 근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살짝 볶아도 되는데 그 살짝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상대적이고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죠. 그럼블 커피 그 사장님이 그거를 갖다 줬어요. 스퀘어 마일 커피를 갖다 줬는데, 영국에 있죠. 스퀘어 마일. 그 커피를 딱 받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얹어놨는데? 이랬어요. 얹어놨는데 왜 이렇게 볶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대표님 드셔보시래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언더가 안 난 거예요. 언더가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관을 보고 뽑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생긴 거는 되게 안 이뻐. 주름도 안 펴져 있고, 거뭇거뭇하고. 그런데 향과 맛이 좋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거는 외관은 되게 이뻐요. 근데 주름도 쫙쫙 펴져 있고, 색깔도 좋고, 얼룩덜룩한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먹어보니 향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택할 겁니까? 당연히 좀 생긴 거는 못생겨도 맛있는 거를 택해야겠죠? 결과물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외관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가 맛있으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얘기가 또 길어져 버리는데, 어떤 이제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커피 퍽이 좀 질퍽하게 잘 안 나와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는데 퍽이 옛날처럼 질퍽하게, 옛날에는 딱 떨어져서 나왔는데 좀 요즘이 질퍽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커피는 어때요? 커피는 어떤가요? 내려보면 어떤가요?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물이 좋으면 좋은 거죠. 결과물이 근데 안 좋았을 경우에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의 외관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외관에서 나오는 맛들이, 안 좋은 맛들이 결과물로 안 좋게 나오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결과물이 맛있으면 맛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통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잘 펴져 있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커피가 있는 반면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외관하고 상관없이 맛있게 뽑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센터컷이 타 들어갔어요. 그러면 탄맛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외관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 외관 때문에 결과물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맛이
추정이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외관하고 상관없이 맛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뽑는 사람이 그 그러니까 배출하는 사람의 어떤 좀 감각이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에 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로스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외관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커피의 어떤 수분과 밀도를 생각할 수 있죠. 예, 수분과 밀도를 파악해서 로스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수분과 밀도보다 더 비중 있게 봐야 될 게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가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일반적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사이즈가 작죠. 그렇게 되면 이놈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kg를 기준으로 해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1kg를 기준으로 해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5kg 하죠. 5kg 좀 크게 5kg를 우리가 집어 투입을 하기 위해서 5kg를 채웁니다. 그렇죠? 5kg를 채워요. 네, 5kg를 채워. 그러면 보통 같은 5kg를 채웠을 때 콜롬비아 5kg를 채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용적이 이렇게 되죠. 이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죠? 차지를 하죠. 그러면 에티오피아를 5kg를 차지게 하면 에티오피아는 이 정도가 5kg겠죠. 우리가 키로로 환산을 해서 투입을 하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간이 생기죠. 네. 이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굵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거죠. 적게 들어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티오피아를 보게 되면 첫째 열을 잘 받아요. 열을 잘 받는다는 게 보통 뭐 블렌딩 같은 콜롬비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내 로스터가 그 정도 화력이면 몇 분의 1차가 온다. 그쵸? 몇 분의 1차가 온다. 그쵸? 몇 분의 예를 들어서 200도에 1차가 온다 라고 했으면 얘는 좀 더 일찍 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195도에 1도가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일찍 와요. 예. 체크 포인트, 터닝 불 온도가 받아들이는 열을 잘 받기 때문에 좀 일찍 온다. 이거는 사이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프라이팬에 요리를 하는데 네. 이렇게 큰 무라고 합시다. 큰 물을 이렇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볶아요. 볶는 것보다 물을 4등분 해가지고 작은 물을 볶는 게 훨씬 열을 갖다 잘 받죠. 예, 센터 중심까지 열을 갖다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열을 좀 잘 받는 경향이 있다. 밀도와 수분을 능가하는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열을 좀 잘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1차가 좀 일찍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로스팅을 하면 됩니다. 네. 표면적이 그러니까 센터가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열을 좀 더 많이 받는 거죠. 예.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열 흡수가 용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볶기 쉽다는 이유가 얘로서 언더가 잘 나지를 않아요. 예, 언더가 잘 안 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래도 언더 내는 사람은 언더 내죠. 너무 빨리 뽑아버리면. 네. 그래서 유농을 할 때 에티오피아는 쉽다, 볶기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좀 일찍 온다는 것 갖다가 머리에 두고 로스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로스팅 빼는 타이밍인데 내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 빼는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하나 더 할게요.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리치하면 되니까 섞어요.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파츠먼트 상태로 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알록달록 되는 게 많아요. 알록이, 바둑이. 이제 바둑이들 주의하자. 바둑이, 알록달록, 알록달록 주의하자. 알록달록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알록달록 하는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에티오피아는 요즘에는 좀 편차가 조금 단일 농장에서 오는 마이크로롯이라든지 어떤 스페셜티한 콩들은 이런 게 덜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 같은 걸 볶게 되면 케이크도 많고 알록달록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많이 볶기도 했습니다. 알록달록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알록달록이 바둑이가 있고 1차가 좀 빨리 온다 라는 거를 생각해 놓고 로스팅을 하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얘 원래 이런 애야. 얘 원래 빨리 와. 뭐 원인을 따져보면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볶을 것인가 하는데 이놈은 자, 에티오피아를 볶을 때 단맛을 강조해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볶는 사람들보다는 에티오피아는 뭐죠? 향, 그죠? 향과 어떤 산뜻한 신맛 이것 때문에 볶는 거죠. 향과 신맛 이것 때문에 로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높은 열, 화력으로 얘를 끌어올리는 거죠. 화력으로 향을 올리는 거고 신맛은 로스팅 프로파일을 짧게 가져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짧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볶기는 상당히 쉬운 편인데 이런 맛을 살려서 로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파일 자체가 굉장히 급한 프로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투입을 하죠. 짧게 가려니까 프로파일을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200도에 투입했다 그러면 210도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좀 짧게 올라가서 내가 평상시에 이런 프로파일을 그리고 싶었어. 근데 얘는 좀 더 급하게 올라가는 프로파일로 형성을 시키는 거죠.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투입 온도로 해서 화력을 갖다가 투입 온도로 진행을 하고 평소 화력보다 좀 더 써서 급하게 끌어올리는 거죠. 급하게 올려가지고 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분짜리가 있을 수 있고요. 6분의 1차, 8분의 1차, 10분의 1차. 이거는 스타일마다 달라요. 6분의 1차로 끄집어서 괜찮은 애 같으면 꺼내면 되고 8분의 1차로 해서 괜찮은 애는 끄집어 대고 10분의 1차 좀 단맛을 조금 그래도 강조하고 싶어 조금 더 익히고 싶어 하면 10분의 1차를 끄집어서 빼면 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1차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잡고 로스팅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분의 1차나 10분의 1차를 선호를 합니다.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차가 올 수도 있죠. 더 빨리 꺼내는 거, 더 향과 신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6분의 1차 터트려서 바로 이게 6분의 1차 나오자마자 꺼내는 것.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급한가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네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6분의 1차로 해서 괜찮으면 꺼내면 되고 8분의 1차로 해서 꺼내면 돼요. 단 커머셜을 볶을 때 예를 들어서 에가체프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에가체프 G2를 볶는데 6분의 1차를 했더니 어떤 느낌이 났냐? 너무 찌르는 신맛이 강했어.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1차 딱 들어가는 순간에 콩을 꺼내서 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에 콩이 많이 익어져 있거나 색깔이 많이 진행이 됐거나 싶을 때는 좀 꺼내도 되는데 1차 들어가기 전에 봤는데 얘가 조금 덜 익은 느낌, 더 진행시켜야겠어 라고 하면 좀 더 진행을 시키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꺼내서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냄새 맡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미세먼지 때문에 또 냄새를 맡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로스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의
뽑는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꺼냈는데 아직도 신향이 강하고 찌르는 향이 있다 그러면 더 가야 되죠. 예. 근데 이거를 매일 똑같은 프로파일을 뽑으면 안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꺼냈는데 이 신향이 나타나. 너무 신향이 세. 그 신향이 빠지지 않았어. 그런데 내 프로파일이 내가 8분의 프로파일을 해야겠어 라고 해서 그냥 꺼내버리면 냄새가 신향인데 꺼냈을 때도 신향이죠. 싱커피 먹어야 되죠.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꺼내서 향을 맡아보고 1차 때를 기준으로 해서 1차를 보내고 1차를 다 보냈는데도 아주 신향이 더 보내야 돼요. 그러면 네, 더 보내야 되죠. 네. 2차까지 가라는 소리는 아니라 좀 더 오랜 동안 보내야 돼요. 그죠? 근데 6분에 도달했는데 콩이 거의 다 단향이 올라오고 신향이 빠져 있는데 향이 좋고 느낌이 좋아. 그러면 1차 중간에 빼도 됩니다. 얼마 전에는 1차 들어가자마자 뺀 케이스가 있어요. 1차 딱 들어갔는데 벌써 다 익어 있고 콩이 굉장히 잘 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신향도 안 나타나고 좋은 향이 나와가지고 1차 때 그냥 1차 들어가자마자 뺐습니다. 내추럴 경우. 그런 케이스도 있고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좀 보내고 난 다음에 또 1차를 끝났는데도 신향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신향을 감당하고 향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더 진행시켜 가지고 신향을 죽일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로스터가. 제깍. 그죠? 그래야지 로스팅이 빨리 되겠죠. 예. 매일 똑같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콩마다 로스팅 프로파일을 다 같이 가야 되죠. 우리가 싱글을 볶을 거잖아요. 좋은 콩을 볶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를 볶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완벽하게 잡히면 프로파일 선정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볶아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로스터가 이걸 잡아야 되니까, 그쵸? 잡아야 되니까 이런 기준으로 1차 기준으로 6분, 8분, 10분짜리로 해야 돼요.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로스터가 꺼낸 다음에 상태를 보고 빼야 됩니다. 네, 그게 정확한 거죠. 그냥 그 로스팅 머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에 뺄 때는.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향과 신맛을 살려야 되니까 급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1차 때를 기준으로 해서 터지는 걸 보고 냄새를 맡고 빛깔을 보고 뽑는다. 그죠? 아무래도 10분보다는 6분짜리가 더 신맛이 더 강조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익혀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빼줘야 되는 것들은 G2, 에가체프, 시다모 G2 이런 커머셜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8분 이상, 10분까지 가지고 가서 신향을 충분히 날려준 다음에 빼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특별한 대회용 콩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콩들은 6분도 가능하다. 1차를 기준으로 빼되 1차를 다 지내놓고도 신향이 남아있다 그러면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쉬어서 못 먹는다. 그리고 8분의 1차가 끝난 다음을 기준으로 뺄 타이밍을 정해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차 들어가서 빼는 콩도 있다. 빛깔과 색깔이 맛하고 절대적으로 매치되지는 않는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길어졌네요. 그리고 굉장히 중구난방 막 복잡하게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취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면 스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0회를 찍었습니다. 네. 한 20회 정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00가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한테도 스스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대견스럽고요. 또 이렇게 많이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소중한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